자, 이제 정보와 국가 정보예요. 자, 그럼 정보의 개념은 정보의 사용자가 개인이나 집단인지 아니면 정부의 일부 부처 또는 국가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자, 지금 여기 어때? 정보의 사용자라고 돼 있잖아. 이해했죠? 정보의 사용자. 그러면 정보의 사용자가 있으면 언제나 시험에서는 어때요? 상대 개념을 생각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정보의 사용자의 상대 개념은 뭘까요? 생산자. 아이, 좋았어. 근데 이게 책에는 잘 안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는 어때? 이제 다룬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정보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어? 일단 국가가 있겠지. 이해했죠? 자, 그럼 어때? 정책 결정자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정책 결정자는 이제 여러분은 어때?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했죠? 정책 결정자가 있을 거고. 근데 어때? 일반 부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부처는 뭐가 기획재정부라든지 국방부라든지 뭐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으려 하면 기업이 있을 거예요. 기업.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때? 개인. 이게 다 뭐예요? 정보의 사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중에 어때요? 삼성이 정보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 이해했죠? 하나 디펜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 디펜스는 어때? 뭐 탱크 만들고 이런 거는 뭐 기업이라고 할 수 있지. 국가는 아니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정보를 사용하는 기업도 있을 수 있고 정보를 사용하는 개인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정보의 생산자는 적어도 자, 정보기관은 뭐예요? 정보의 생산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정보기관이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지만 누구도 정보의 생산자가 될 수 있어. 일반 부처도 정보의 생산자는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래서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불러? 정보기관이 아니라 뭐예요? 정부기관. 이해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문제에서 정보의 생산자는 정보기관 뿐이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아, 틀린 거야. 이해했죠? 적어도 어때? 국가기관이어야 뭘 생산할 수 있어?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근데 사용은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다 할 수 있다는 거야. 헷갈리면 안 돼.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이 정보의 이게 사용자라는 말에 주목하지 않으면 정보의 생산자를 착각할 수가 있어. 이해했죠? 정보의 사용자가 개인이나 집단인지, 그러니까 개인도 될 수 있고 집단도 될 수 있고 기업도 될 수 있는 거야. 사용자는. 아니면 정부의 일반 부처 또는 어때? 국가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뭐예요? 국가정보라는 거잖아. 이해했죠? 국가정보는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되며 그 사용자가 주로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라는 점에서 구별돼. 이해했죠? 이거를 뭐라고 한다? 국가정보라 그래. 아직 안 배웠는데 그러면 최고 정책 결정권자가 사용하지 않고 어때? 일반 부처에서 사용하는 정보를 뭐라고 하냐 하면 부문 정보라 그래. 이해했죠? 자, 그래서 어때? 국가 정보의 반대말은 부문 정보야. 그럼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라고 하는 거지. 이해했죠? 인텔리전스. 부문 정보도 뭐에 속하긴 하는 거예요? 인텔리전스에 속한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는 뭐야? 국가 안보나 또는 어때? 국가 이익과 관련된 비밀성을 속성으로 하는 지식.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인텔리전스. 근데 이제 사용자가 어때? 최고 정책 결정권자이면 국가 수준에서 사용되는 것이면 국가 정보. 이해했죠? 일반 부처 수준에서 사용되는 것이면 어때? 이거는 그치 부문 정보. 자, 뒤에 가서 나와. 그러면 이제 부문 정보 빼고 지금 정보 중에서 뭐만 보겠다는 거야? 국가 정보만 보겠다는 거예요. 자, 셔먼 켄트는, 자, 켄트. 그죠? 국가 정보는 전략 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전략 정보의 반대말은 전술 정보. 이해했죠? 자, 그래서 전략 정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작전 또는 전술 정보와 구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뒤에 가서 전략 정보와 전술 정보도 구별하는데 전략 정보는 어때? 장기적.
이고 이게 장기적인 정보. 자, 그렇지만 어때요? 전술 정보는 어때? 단기적이고 전투, 만약에 이게 뭐 국방 정보라면 어때? 단기적인 전투에 이기는 정보 또는 어때? 전략 정보는 어때? 전쟁 자체를 이기는 정보다라는 거지. 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제 말했잖아.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된다고 했지. 한 과목 잘하겠다 이건 뭐야? 전술 정보. 시험에 붙겠다 이건 뭐야? 전략 정보. 이해했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자, 그래서 적극적 고차원의 외교 정보가 아닌 정보 행위들은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므로 국가 정보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럼 뭐는 될 수 있겠어? 부문 정보는 될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정리. 국가 정보는 군대 조직이나 정부 조직 내 일부 부처의 업무의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군대 조직,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야 되는데, 군에서 사용하는 정보는 무조건 다 뭐야? 부문 정보야. 이해했지? 부문 정보. 그래서 이제 군의 정보기관을 전부 뭐라 그래? 부문 정보기관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어때? 국가정보기관은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한 개. 국가정보원만 국가정보기관이고, 이제 여러분이 가려고 하는 어때요? 국방정보본부라든지 방첩사령부라든지 정보사령부라든지 777 사령부라든지, 그쵸? 육군이나 이거는 이제 각각의 부대는 아니야. 이해했죠? 그냥 이런 업무를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부문정보기관이다. 그쵸? 자, 그래서 군대 조직, 이 부문정보구나. 그쵸? 정부 조직 내 일부 부처의 업무 차원을 넘어서 보다 고차원적인 국가 차원에 생산되고 활용되는 지식을 의미하는 게 국가정보다라는 거죠. 국가적 차원의 안전보장이나 이익을 실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때요?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이죠. 자, 그럼 이제 국가정보체계와 국가정보예요. 자, 이제 하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 엄격히 말하자면 국가정보라는 것은 뭐야? 지식만을 의미해. 이해했죠? 지식만을 의미한다. 활동은 어때? 국가정보활동, 조직은 어때? 국가정보기관으로 구분하여야 할 것인데, 지식, 활동, 조직 등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국가정보체계라고 칭하는 것이 타당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렇지만 이거는 전은 교수님 생각이고, 그치?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로엔탈처럼 켄트는 뭐야? 국가정보라고 했을 때 어때? 지식뿐만 아니라, 인텔리전스뿐만 아니라, 그치? 국가정보면 인텔리전스지. 어쨌든 어때? 지식뿐만 아니라 어때? 활동과 조직까지 다 포괄해서 뭐라고 부른다? 국가정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그러나 국가정보의 용어 속에서 지식, 활동, 조직 등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누가? 켄트가. 이해했죠? 그의 저서에서 국가정보를 세 가지 요소로 나누어 각각의 장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 국가정보의 삼중성. 그러니까 아까 로엔탈도 비슷한 말을 했잖아. 지식뿐만 아니라 어때요? 방첩과 비밀공작까지 합쳐서 뭐라고 했다. 그쵸? 방첩과 비밀공작까지 합쳐서 뭐가 된다? 그쵸? 이제 국가정보다라고 하면 인텔리전스다라고 하면 로엔탈이고, 셔먼 켄트는 어때요? 지식, 조직, 활동. 지식, 활동, 조직을 합쳐서 뭐예요? 그쵸? 지식, 활동, 조직을 합쳐서 국가정보다. 그럼 어때? 켄트의 물론 로엔탈도 그치 활동과 조직을 합친다라고 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그렇게 허접하진 않아. 그래서 로엔탈과 켄트를 동시에 주고 누구예요 이렇게 묻진 않는데, 어쨌든 어때? 국가정보의 삼중성 하면 누구다? 켄트. 이해했죠? 너무 쉬운 문제야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국가정보야. 이제 국가정보. 정보는 주로 지식이나 활동에 국한된 의미를 가지는 데 반해서 국가정보는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적 조직까지를 포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고 할 때는 어때요? 지식과 활동이라고 하지만 국가정보다라고 할 때는 뭐예요? 그치? 조직까지 포괄한다는 말이야. 그쵸? 근데 켄트는 그냥 정보를, 그치? 인텔리전스를, 그치? 지식 또는 첩보, 활동 및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했어. 그러니까 켄트는 뭐예요? 그냥 국가정보하고 인텔리전스를 구별하지 않았다. 이해했지? 자, 그래서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까지 국가정보의 개념을 가장 권위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된다. 그쵸? 이거는. 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국가정보라는 용어는 일종의 지식이며
그러한 지식을 입수하는 행위, 그리고 어때? 입수 또는 저지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 등을 포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입수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래? 정보활동이라고 하고 저지하는 행위를 뭐라고 하겠어요? 방첩활동이라고. 아이씨, 좋았어, 여러분. 잘한다, 그치? 그 정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국가정보학은 나중에 진짜 잘하게 돼. 내가 이제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도 이걸 어떻게 저 점수가 나오지 할 정도로 네, 정말 고득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거지? 일단 여러분이 국가정보학을 좋아해. 이걸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재밌어 해야 돼. 이것처럼. 근데 이제 그것도 있어. 얘는 적어도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진도만 나가도 어때? 복습이 자동적으로 되거든? 근데 어때요? 정보사회론 같은 건 복습이 안 되니까 진짜 회독수를 정말 많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지식으로서의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이제 자, 지식으로서의 정보는 슐스키가 그의 저서 별표해 뭐라고요? 소리 없는 전쟁이다. 그렇죠? 소리 없는 전쟁하면 슐스키. 자, 소리 없는 전쟁. 자, 그럼 소리 슐스키. COC네. 이해했죠? 자, 그런 식으로라도 외워야 돼. 소리 없는 전쟁하면 슐스키. 그렇죠? 소리 없는 전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 안보적 이익을 증진시키고 외부로부터 위협에 대처하는 정부의 정책 위반 및 시행에 관련된 첩보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식으로서의 정보야. 자, 여기에는 비교적 획득이 어려운 비공개 첩보와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입수하기 쉬운 공개 자료로서의 첩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비공개 자료로서 관련 국가들의 군사 첩보 및 외교 활동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별 얘기 없어. 비공개 자료는 뭐예요? 그렇죠? 군사 첩보나 외교 활동은 비공개 자료다라는 거죠. 공개 자료로서는 관련국의 국내 정치, 경제 및 사회 문제와 자원 환경, 인구 통계학적 수치 등이 있는데, 대체로 민주주의 체제의 경우 이러한 자료들이 공개돼서 쉽게 입수될 수 있지만 전체주의 정부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해, 쉽게. GDP 맨날 한국은행에서 어때? 조사해서 발표하잖아. 미국도 발표하고 우리도 발표하고 맨날 금리 얼마로 할까? 이거 발표하지. 물론 중국도 발표해. 중국도 발표하는데 어때요? 중국의 통계는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지. 발표하는 게 어디야? 사회주의 국가인데. 근데 어때요? 북한의 GDP 통계 같은 거 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때? 보통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때? 공개 출처 정보가 되는데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어때? 이런 거는 공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개 자료든 비공개 자료든 최초 수집된 첩보는 뭐가 돼? 생자료. 그렇죠? 생자료라고 하며 이것이 어때?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된다? 정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것도 앞에서 배운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 그냥 있으면 자료고 수집하면 첩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표로 돼 있는 것들은 주로 어때? 한의원 교수님 책이고, 이렇게 본문으로 돼 있는 것들은 어때? 전은 교수님 책인데, 그치? 근데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 이런 미친놈아, 왜, 그치? 왜 다른 거야? 그치? 읽어보면 뭔가 모순되는 것 같아. 그건 이제 책이 달라서 그래. 이해했죠? 책이 달라서. 내가 그런 게 내 의견을 써봐야 뭐해. 그 시험 나지도 않는데.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교수님들 책을 어때? 그대로 가져와서 썼으니까 여러 책을 짬뽕 시켜 놓으면 어때요? 약간 일관성이 무너지기는 해. 이해했죠? 자. 근데 이런 걸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어때요? 아까 첩보하고 자료하고 정보를 구별할 때는 아까 그 표 이해했죠? 그 핵심 정리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보순환 과정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첩보가 정보화되는 일련의 과정을 정보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다시, 정보순환 과정은 뭐가? 첩보가 정보가 되는 과정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그치? 정보순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쉽게, 그치? 뒤에 가서 이제 바로 할 건데,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첩보를 수집했잖아. 그치? 첩보를 수집했으면 얘를 뭐 해야 되겠어? 이걸 분석하면 되는 거잖아. 분석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 그럼 이게 뭐가 돼? 정보가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다시 어때? 이 정보를 보고 나서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좀 잘못됐네. 이걸 수정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어때요? 그럼 다시 첩보를 수집하고 다시 어때? 분석해서 다시 정보가 돼. 이것들을 무슨 과정? 정보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단계는 그치 정보 소비자죠. 정보 소비자. 정보 소비자는 어때? 개인, 기업, 일반 부처, 최고 정책 결정자 다 될 수 있다고 했지, 그치? 근데 즉 최고 정책 결정권자 또는 어때? 관련 정보 조직의 정보 및 첩보 수집 요청에 따라서 수집 목표 및 과제가 설정되고 둘째 단계는 뭐예요? 첩보 수집이며 마지막으로 어때? 분석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게 뭐예요? 정보 순환 과정.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때요? 체계적으로 배울 거야. 그렇죠? 대충. 그래서 어때? 정보 요청이 있으면 첩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뭐가 생산된다? 정보가 생산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 첩보가 정보가 되는 과정. 그래서 어때? 정보가 되는 과정. 그걸 뭐라고 한다? 정보 순환 과정이라고 한다. 정책 입안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분석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정보이며 지식으로 얼마나 유용한 정보를 생산해내는가가 곧 정보기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뭐, 그치. 너무 당연한 얘기다. 그쵸? 자. 그러면 정보 활동으로서의 정보예요. 활동으로서의 정보. 지금 뭘 봤어? 지식으로서의 정보를 봤잖아. 그쵸? 활동으로서의 정보. 활동으로서의 정보에는 첩보 수집과 정부의 국가 안보 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등을 포함한 정보 자료의 생산 활동이 있다. 그쵸? 그러면 사실 생산 활동이라고 하면 요것만을 말하는 거야. 좁은 의미로 말하면. 그치? 근데 분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첩보 수집도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어때? 생산 활동을 좀 넓게 보면 어때요? 이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한다? 생산 활동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정보기관이 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첩보 수집과 정보의 국가안보 정책의 입안 및 시행과 관련된 중요하지 않고 뭐예요? 정보의 분석 등을 포함한 어때? 정보 자료의 생산 활동 그리고 어때? 비밀 공작과 방첩 등이 뭐예요? 다 뭐가 된다? 이게 정보 활동이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지워버렸지만 정보 활동 4가지라고 하면 어때요? 첩보 수집 분석 이게 생산 활동이고 비밀 공작과 방첩 이게 뭐야? 정보 활동이다가 되는 거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이제 첩보 수집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첩보 수집은 인간 또는 기술을 통한 생자료 또는 첩보의 입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정보 활동의 개념이 어때? 첩보 수집. 우리가 일반 대중이 어때요? 우리가 정보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 스파이가 떠오르지? 그러니까 이 스파이들이 하는 일이 뭐야? 그치? 이 스파이들이 하는 일이 그쵸? 첩보 수집이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입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일반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정보활동 개념이에요. 자, 첩보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어때? 크게 2가지로 구분되는 게 있는데 공개 수집과 비밀 수집이 있어. 이해했죠? 공개 수집과 비밀 수집이 있다. 그러니까 공개 출처 정보를 수집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해야 돼.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하면 어떻게 수집하겠어요? 뭘로 수집해? 그 인터넷으로 수집한다.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시험에 나는 거예요. 공개 출처 정보에는 인터넷, 그치, 대중매체, TV나 신문, 인터넷도 있지만 정부 자료도 있잖아.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정부 자료 같은 것도 있고 또 뭐예요? 교수님들이 쓴 논문 같은 것도 어때요? 뭐 학회지나 이런 것들 학술지 같은 건 어때요?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해서 전부 무료도 아니고 이해했죠? 돈만 내면 살 수 있어.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는 걸 다 뭐라고 한다?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한다. 뒤에 가서 나와. 이해했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개 출처 정보가 있고 어때? 비밀 출처 정보가 있어. 자, 그래서 공개적 수단을 활용해서 수집 생산된 정보는 어때?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걸 뭐예요? 오픈 소스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어때? 오신트라고 불러. 그치? 그러니까 이제 밀떡들이 있잖아요. 밀리터리 덕후를 밀떡이라고 하는 거잖아. 밀떡들이 보는 유튜브를 지금 보면 오신트에 의하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막 할 때 그렇지. 알려진 오신트에 의하면 어때? 공개 출처 정보에 의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봐봐. 이제 공개 수집은 라디오와 TV, 방송, 신문, 잡지 여기까지가 뭐야? 대중매체잖아. 그렇죠? 학술 서적 등
공공 전파 또는 출판물을 통해서 수집하는 활동으로 사실상 첩보 수집의 주종을 이룬다라는 이게 공개 수집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공개 출처 정보를 수집하기는 쉬우니까 어때요? 대부분은 이걸로 수집하는 거고 어려운 걸 누가 가서 하는 거야. 스파이나 그렇지. 또는 어때요? 정찰 위성 등으로 수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술 정보는 영상 장비와 전자 장비를 활용해서 수집 생산되는 것으로 영상 정보와 뭐가 있다? 신호 정보가 있다. 그렇죠? 신호 정보가 있다. 인간 정보는 자, 공작원이나 탈출자, 망명자 같은 인간 출처로부터 어때요? 첩보 자료를 수집하여 생산되는 정보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여러분은 어때? 그냥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어때? 이것도 약간 학설상의 대립이 있어. 학설상의 대립이 있는데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그치 그럴듯 하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봐. 출처로 나누면 일단 출처로 나누면 뭐가 있겠어요? 공개 출처와 비밀 출처로 나눌 수 있다. 보통 공개 출처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는 걸 거 아니야. 그렇죠? 뭐 돈 주고 사고 이러면 되잖아? 비밀 출처는 뭐예요? 보통 불법적인 활동으로 어때? 가서 이제 몰래 사진 찍어 오고 이런 거잖아. 이해했죠? 자, 그러면 공개 출처에도 그렇죠? 공개 출처에도 어때요? 여기도 인간 정보가 있고 그렇지? 기술 정보가 있다. 그럼 얘는 뭘로 나눈 거냐 하면 얘는 어때? 수집 방법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인적 수단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면 어때? 인간 정보라고 하고 기술적 장비를 동원하면 뭐가 돼? 인공위성이나 정찰기 등을 동원하면 기술 정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비밀 출처에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가 있다. 책은 이렇게 돼 있어? 아, 이렇게 안 돼 있어. 책은 이렇게 안 돼 있어. 이거는 문정희 교수님은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근데 이제 우리 책은 전훈 교수님 책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어. 책은 그럼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출처로 나누면 공개 출처와 비밀 출처가 있고 이 비밀 출처에 어때요?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가 있다. 그렇지? 책은 이렇게 돼 있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맞는 거잖아. 예를 들면 상업용 위성으로 사진을 찍었어. 그럼 여기는 어디 들어가겠어? 상업용 위성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얘가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했을 때 상업용 위성으로 사진을 찍었어. 얘는 어디 들어가겠어? 그렇지, 여기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얘도 기술 정보는 기술 정보인데 공개 출처인 기술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상업용 정보로 찍었어.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공개 출처. 여기에는 안 들어가. 얘는 비밀 출처여야지 된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기출 문제는 어때요? 전훈 교수님과 문정희 교수님 중에 어느 쪽으로 날까? 아, 이쪽으로 난다. 이게 아무래도 좀 더, 그치? 이게 좀 더 직관적이잖아. 이해했죠? 그래서 요거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여기는 어때? 주의해야 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이게 저런 의미가 있었어? 자, 그 2번 봐봐. 2번. 첩보 수집의 2번의 2번을 보면 첩보를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 바 공개 수집과 비밀 수집이 있다. 공개적 수단을 활용해서 수집 생산된 정보는 어때? 공개 출처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3번 별표해. 얘는 비밀 수집을 통해서 생산된 정보로는 어때? 기술 정보와 인간 정보가 있다. 그러니까 인간 정보와 기술 정보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비밀 출처 정보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공개 수집은 라디오, TV, 방송, 신문, 잡지, 학술 서적 등과 같은 공공 전파 또는 출판물을 통해서 수집하는 활동으로 사실상 첩보 수집의 주종을 이루어
기술 정보는 영상 장비와 전자 장비를 활용해서 수집 생산되는 영상 정보와 신호 정보가 있다. 그렇죠? 인간 정보는 공작원, 탈출자, 망명자와 같은 인간 출처로부터 첩보 자료를 수집하여 생산되는 정보를 뜻해. 이해했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렇고 정보 자료의 생산 활동. 생산 활동이라고 하면 어때?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뭐만 해당한다고 했어요? 분석해서 어때? 보고서 작성까지. 이게 이제 생산 활동이야. 자, 그 수집된 자료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어때? 그 자체만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 수집된 정보는 단편적이고 모호한 데다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정책이나 군사행동의 입안이나 수행 시 수집 자료가 유용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돼? 분석 과정. 그래서 보통 어때? 생산활동이다. 그럼 어때? 뭐를 먼저 떠올리는 거야? 분석활동을 먼저 떠올리는 거예요. 분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보자료의 분석에는 사회과학적 방법과 암호 판독 기술이 사용되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의 능력, 의도, 행동방책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곧 정보 생산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했지? 이 정도 하고 넘어가면 분석 과정은 어때? 이제 몇십 페이지로 다시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이제 비밀 공작이야, 그렇죠? 비밀 공작. 그 비밀 공작은 일반적으로 자국의 대외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별표해. 맨날 나와. 그러면 대외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된다. 이게 이제 일단 이게 중요한 말이야. 외국의 정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여러 분야에 은밀히 개입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외국의 정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여러 분야에 은밀히 개입해서 자국에게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뭐라고 하는 거야? 얘를, 그치? 얘를 비밀 공작이라고 하는 거지. 아, 쉽게 생각하면, 그치? 비밀 공작은 우리가 생각하면 제가 있으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 끔찍하지만 어때? 가서 암살한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비밀 공작은 비밀리에 수행된다는 점에서 어때? 첩보 수집 활동과 유사한 면이 있어.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지금 여기 비밀 출처인 어때? 인간 정보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들이 가서 몰래 간첩 활동을 하는 것은 어때? 이것도 비밀리에 하는 거잖아. 암살도 뭐예요? 비밀리에 하는 거지. 이해했죠? 자, 그래서 비밀리에 수행된다는 점에서 첩보 수집 활동과 유사한 면이 있지만 그 목적의 차이가 있어. 이해했죠? 그럼 스파이들이 간첩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거는. 그렇지.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거잖아. 뭘 위해서? 정책 결정자에게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때?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게 첩보 수집 활동이라면,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지식으로서의 정보를 생산함의 목적이 있지만 비밀 공작은 국가의 외교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야. 이해했지? 다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국가의 외교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된다고 하면 뭐부터 떠올려야 돼? 얘는 비밀 공작을 떠올려야 된다. 그렇죠? 자, 수행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자, 원칙적으로 비밀 공작은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왜냐하면 잘 봐. 외교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수행되니까 당연히 어때? 외국을 대상으로 하겠지. 그렇죠? 대상으로 하는 활동이지만 독재국가나 권위주의 정부의 경우처럼 독재국가가 권위주의 정부야. 이해했죠? 권위주의 정부나 독재국가나 같다. 그럼 이제 권위주의 정부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북한, 시진핑 중국, 그치? 푸틴의 뭐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권위주의 정부. 그러면 이런 나라들에서는 그쵸? 자, 정보기관이 자국민을 대상으로 어때? 흑색선전, 정치공작, 정적 암살 등의 공작을 수행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흑색선전, 정치공작, 정적 암살 이런 것들이 뭐에 들어간다? 비밀 공작에 들어간다. 그쵸? 자, 그러면 4번 비밀 공작은 누가 시작한 거야 이거는? 그렇지. 러시아나 뭐 중국이 시작했을 것 같지만 미국이 먼저 시작했다. 그치? 미국의 창조물이라고 칭할 만큼 미국에서 많이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비밀 공작에는 뒤에 가서 나와. 지금 외울 필요는 없어, 여러분. 비밀 공작에는 뭐가 있다? 선전 공작, 정치 공작, 경제 공작, 기만 공작, 전복 공작, 암살 및 테러와 준군사 공작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일단
기만 공작 같은 경우에는, 그치? 기만 공작 같은 경우에는 얘는 어디에? 방첩 공작에 들어가. 이해했지? 얘는 방첩 공작에 들어가고, 자, 지금 전복 공작이고, 암살 및 테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들어가냐 하면 어때? 중군사 공작에 들어가.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밀 공작하면 어때요? 얘는 선전 공작. 이거는 뒤에 가서 다 하는데 그냥 익숙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 정치 공작.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공작. 그 전복 공작을 뭐라고도 부르냐 하면 어때? 쿠데타 공작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준군사 공작이다. 그러면 그냥 대충 느낌만 가지면 돼요, 여러분. 자, 허위사실 유포해. 뭐가 될까? 선전 공작이 되겠지, 그치? 허위사실 유포해서 어때? 혼란을 막 일으키려고 해.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자, 위조 지폐를 막 찍어가지고 어때? 돌려서 경제를 마비시켜. 그러면 그래, 경제 공작. 이해했지?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얘를 쿠데타 공작이라는 건 뭐야? 전복 공작이라고 해서, 그쵸? 정권을 엎어버리려고 하는 거를 뭐야? 이거는, 그치? 얘를 쿠데타 공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암살, 어디에 들어가? 중구사 공작. 그러니까 폭력의 정도가 가장 높다. 그러니까 왜 이 순서냐 하면 폭력의 정도가 높은 순서, 이게 높아지는 순서야. 이게 폭력의 정도가 가장 낮고, 얘가 어때? 폭력의 정도가 가장 높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항만을 파괴해. 어디 들어갈까? 항만을 파괴해. 일단 폭력의 정도가 엄청 높으니까 거기 폭파시키니까 어때? 중군사 공작도 되지만 얘는 어때? 항만, 사회 간접시설을 파괴하니까 뭐도 돼? 경제 공작도 된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특히 뭐라고 하냐 하면 사보타주라 그래. 그러니까 사보타주는 보통 이제 우리는 근로기준법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때? 이게 태업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했죠? 그러니까 사실 태업도 처음에 생길 때는 어때? 기계를 파괴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는 게 태업이었어. 이해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히 범죄니까. 근데 어때요? 그냥 국가정보학에서 사보타주라고 하면 어때요? 가서 부셔버리는 걸 뭐야? 사보타주라고 한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밀떡들이 만드는 뭐예요? 그렇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러시아에 있는 크림반도에 있는 비행장에 뭐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에 뭐가 있었다? 사보타주가 있었다. 그게 비행장이 막 폭파됐는데 사보타주가 있었다라고 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때? 요런 거를 뭐야? 사보타주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요 이제 느낌을 가지면 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비밀 공작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이제 다시 잘 배워. 자, 다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뭐예요? 외교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하는 거야. 이해했죠? 외교 정책을 지원할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넘기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방첩이네. 그치? 방첩은 그러면 생활해보면 여기 어때요? 얘가 수집 활동하는 거, 비밀 공작하는 걸 어때? 막으려고 하는 걸 방첩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자, 방첩이란 일반적 의미로 상대국 정보기관의 첩보 수집. 이거 첩보 수집이잖아. 그치? 전복 테러 파괴 행위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이거는 비밀 공작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첩보 수집과 비밀 공작 등의 각종 공작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력을 뭐라고 한다? 방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방첩 활동은 크게 안보 위의 요소로부터 비밀을 유지하는 보안, 그치? 보안과 적대국의 정보기관 요원을 무력화시키는 대간첩 활동 등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그쵸? 우리가 지금 카운터 에스포니지라고 돼 있잖아. 그치? 에스포니지란 말은 간첩이란 뜻이야. 스파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대간첩 활동, 간첩 활동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걸 카운터 대간첩 활동이라고 하고, 뭔가 이걸 어때요? 얘네가 그것도 스파이 활동이네. 자, 첩보 수집하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얘를 보안 활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비밀을 유지하는, 그치? 간첩 활동뿐만 아니라 비밀 유지 같은 거. 근데 요즘에는 이제 뭐도 문제가 돼. 그쵸? 해킹,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 이해했죠? 이걸 사이버 보안이라고 하는데, 비밀을 유지하는 활동을 어때? 보안. 그러니까 꼭 간첩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간첩이 오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어때요? 보안 같은 경우에는 어때? 그치? 꼭 필요한 사람한테만 정보를 배포한다든지, 이해했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걸 어때? 보안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거기서 보안에다가 수동적 방첩, 그 다음에 어때? 대간첩 활동에다가 능동적 방첩. 그래서 수동적 방첩과 능동적 방첩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이러한 방첩 활동은 수집된 첩보에 대한 올바른 분석을 가능하게 해. 자, 그 다음에 첩보 수집관이나 분석관들에게 적의 기만이나 역정보에 빠질 위험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국가의 효과적인 정보활동을 유지하는 기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야. 자, 당연히 어때요? 지금 첩보를 수집해서 어때요? 첩보를 수집했을 때 무슨 평가부터 한다고 했어? 신뢰성 평가부터 한다고 했지. 그럼 이게 어때? 상대방의 국가에서 기반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했죠? 이걸 믿을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는지를 판단할 때 누가 도움을 준다는 거야? 방첩 활동이 도움을 준다. 왜? 상대방의 스파이에 대해서는 누가 제일 잘하니까. 그렇지? 방첩기관이 제일 잘하니까 이게 뭐예요? 방첩 활동이 뭐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첩보 수집이나 분석과 유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방첩 활동을 잘하면 첩보 수집이나 분석도 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뭐 그런 말이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뒤에 가서 다 배우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사실 딱 알면 되는 거냐 하면 정보가 뭐예요? 국가 정보가 뭐예요? 그러면 어때? 지식, 활동, 조직이에요. 근데 이제 교수님 책은 이런 점이 좋아. 활동, 지식, 조직이에요. 그 한 줄로 끝나는데 활동이 뭐가 있는지 어때? 처음부터 계속 설명해서 어때? 끝까지 이걸 설명하니까 어때? 나중에 가면 자세하게 알 수 있다는 거야. 이해했죠? 자, 다시 활동에 뭐가 있었어? 첩보 수집, 분석, 비밀 공작, 방첩. 이해했지? 이게 활동이다라는 거죠. 조직으로서의 정보, 이제 마지막으로 정보에는 이러한 모든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정보기관이 포함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쉽게 말하면 어때?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어때? 국방정보본부라든지 777 사령부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정보기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공개 및 비공개 자료를 획득하고, 그렇죠? 첩보 수집된 자료들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분석활동, 자, 타다 정보를 생산하는 데 있다. 그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이다. 그 다음에 정보기관은 이러한 정보 생산 활동 외에도 뭐가 있다? 비밀 공작과 방첩이 있다. 너무 당연한 얘기야. 그쵸? 방첩 활동과 국가의 외교 안보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치, 외교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뭐가 있다? 비밀 공작이 있다라는 거죠. 등을 수행하는데 대표적 정보기관으로 미국의 CIA와 FBI, 러시아의 FSB와 SVR, 영국의 SIS와 SS, 프랑스의 DGSE와 독일의 BND,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사드, 신베트, 중국의 국가안전부 등을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그렇지.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야. 이게 나중에 가면은 다 알게 돼. 다 알게 돼. 그러면 일단 해외, 국내. 그죠? 정보기관은 뭐와 뭘로 나눌 수 있어? 해외 정보기관과 국내 정보기관으로 나눌 수 있지.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하면 어때? 나중에 그치 정보기관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알게 돼. 이거를 그치 이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워하면 안 돼. 이건 진짜 기본 문제란 말이야. 기본 문제. 그럼 어때요? 일단 여기 나온 것부터 생각을 해볼게. 미국이 나왔고, 그렇지? 우리 영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중국도 있었어. 중국. 그 다음에 여기 프랑스도 있었다. 프랑스.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 이스라엘. 이런 게 있었거든. 러시아도 있었네. 러시아. 그치? 러시아. 그 사실은 이것만 알아도 그치 이번 시험에 어때요? 아주 쉽게 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의 해외 정보기관은 뭐가 있을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 그치. 이러 아는 거지. 그 다음에 어때? 국내 정보기관으로는 뭐가 있? 국내 정보기관이라는 건 어때? 방첩 활동을 주로 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게 뭐예요? 알겠지? 얘네는 뭐야? 주로 간첩을 잡는다. 이해했죠? 영국은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들어봤을 거야. 그치? MI6, 007. 007은 어디 소속? MI6 소속이에요. 이해했지? 자,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SIS라 그래. 이해했죠? SIS. 그래서 어때? 얘는 비밀 정보부라 그래. 자, 그래서 Secret Intelligence Service란 말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MI5. 이건 어때? SS라 그래. 이해했죠? SS. Security Service란 뜻이야. 얘는. 자, 보안부라고 하는 거고. 중국은 뭐예요? 얘는.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어때? 우리나라도 국정원이 어때? 해외와 국내를 동시에 하는 거지? 그래서 어때? 얘는 국가 안전부라 그래. 국가 안전부. 그러면 프랑스는 자 해외부터 썼잖아. 그치? DGSE. 아이가 익스테리어란 뜻이야. 그쵸? 프랑스어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어때? 밖에. 이해했지? 그럼 어때? 얘는 자 해외. 이게 이제 정보야. 정보. 이해했죠? 정보 총국. 이해했지? 해외 정보 총국. 그 다음에 어때? 국내는 뭐예요? 얘는 국내 정보 총국이겠지. 그치? 얘는 그거 다 똑같은데 총이란 말이야. 제너럴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쵸? 총국인데 얘는 어때요? 이거는 안보란 뜻이고 자 그래서 국내 안보 총국이다. 이해했죠? 국내 안보 총국. 그럼 이스라엘은 그쵸? 해외니까 어때? 얘는 모사드. 그 다음에 어때요? 국내는 어때요? 얘는 그치? 그치? 보통 이렇게 쓰지 않고, 그치? 이렇게 쓰지 않고, 얘도 이렇게 쓰지 않고, 요 소문자로서, 그치? 모사드라고 쓰고, 얘는 어때요? 이렇게 써. 신베트라고 그래. 그러니까 자, 모사드와 신베트. 이해했죠? 그 다음에 어때? 얘는, 자, SVR이라고 하고, 어때? 얘는 FSB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요 정도는 어때? 아니, 이제 내가 나올 때마다 할 거니까, 나중에 다, 이걸 어떻게 외우지? 그냥 외우게 돼. 이해했죠? 이 정도는 그냥 외우게 돼. 아주 쉬운 거야. 이해했죠? 자. 가스라이팅 아니야? 아, 가스라이팅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자연히 외우게 돼. 이해했죠? 나올 때마다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예요? 다시. 자, 다시 한번 봐봐, 여러분. 대표적인 정보기관으로는 어때? 미국의 CIA와 FBI. 그러니까 이건 어때? 해외와 국내. 이 순서야. 이해했죠? 그 다음에 어때? FSB와 SVR. 얘는, 그치. 이건 또 바뀌었네. 이거 국내와 해외야. 국내와 해외. 그 다음에 어때? 영국의 SIUS와 SS. 얘는 해외와 국내. DGSE만 여기 나왔잖아요. 그치? DGSE만 나왔고, 뭐가? DGSI. 그치? 국내는. 그 다음에 어때? 독일의 BND. 그치? BND. 자, 독일이 없네. 독일이. 자, 그래서 어때? 요거는 잘 안 보일 텐데. 자, 해외는 어때요? 얘는 BND라고 하고, 올해 시험에 난 어때? BFV다. 그쵸? 얘는 어때? 헌법수호청. 얘는 어때? 그쵸? 우리가, 자, 연방정보부라 그래. 얘는 연방정보부. 그래서 BND, 그치? BFV. 이해했죠? 그래서 이 시험에 이게 났었어. 이게 올해는 이게 났었는데, 이거 뭐 아주 쉬운 문제야. 이거 틀리는 사람은 어때? 그냥 합격을 포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어때?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뭐 해외, 신베트는 국내. 이해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중국의 국가안전부는 어때요? 우리나라의 뭐처럼? 국가정보원처럼 뭐가 된다? 얘는 해외와 국내를 동시에 한다고 해서 어때? 얘는 통합형이라고 불러. 이해했죠? 통합형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3번. 우리나라의 경우, 그치? 국가정보기관으로서는 뭐가 있어요? 국가정보원이 있어. 얘가 뭐야? 뭘 다 한다? 해외와 국내 다 한다. 있고 행정 각 부처의 특정 부처에서 필요에 따라 부문정보를 생산하는 부문정보기관들이 있어요. 자, 국가정보기관은 국방, 외무, 통일, 경제, 환경, 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된 각 부처의 부문정보들을 통괄 조정해서 국가적 차원의 종합된 정보를 생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가 있다. 국가정보기관. 누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쵸. 뭐가? 그쵸. 이게 자 국정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썼으니까 이제 아까우니까 그치? 그럼
이건 해외와 국내면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으로 또 구분해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해했죠?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되게 쉬워. 왼쪽 해외가 국가정보기관일까? 오른쪽 국내가 국가정보기관일까? 해외가 국가정보기관인 거야. 이해했죠? 얘네는 어때? 방첩에 한정하잖아. 이해했지? 보통.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건 다야. 왼쪽에 있는 건 다야. 그러니까 저기 동그라미 쳐놓으면 요거 당연히 뭐 통합이니까. DGSE, 모사드, SVR, BND. 이해했죠? 요건 다 국가정보기관인 거야. 이거를 그치. SIS는 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잘못된 거야. 그거는 자 전훈 교수님은 어때? 그치. 이게 교수님들에 따르면 된다. 그쵸? 근데 여기 특별한 애들이 있는데 신베트하고 어때요? FSB는 국내 정보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뭐야? 얘는 국가정보기관인 거야.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은 어때? 첫 시간 만에 어때? 시험에 나는 거 다 한 거야. 이해했죠? 시험에 나는 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 그러니까 요걸 이제 알아둔다. 그렇죠? 요거 이제 알아둬. 그래서 어때? 해외는 대부분 다 뭐야? 국가정보기관. 이해했죠? 해외는 대부분 국가정보기관. 국내 정보기관 중에는 뭐가 있다? 뭐가 있어? 국가정보기관으로 신베트와 FSB가 있다. 선생님 하나도 모르게 괜찮아. 앞으로 100번 한다. 100번. 이해했지? 100번 하니까 어때? 아 선생님 지겨워요. 그만해 제발. 그렇게 될 거야. 이해했죠? 자, 첫 시간이라 그래. 자, 그러면 이제 정리. 그래서 이제 보면 요건데 국가정보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활동과 조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거에서 이건 앞으로 배울 거고 여러분이 어때? 지금 알아야 되는 건 어때? 딱 정리, 요 줄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시험에 나는 건. 이해했지? 자, 그래 되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세 가지 분야, 지식활동, 조직은 상호 유기적 관련되는 바 대체로 어때? 정보의 기본적 목표는 지식의 생산에 있잖아. 그치? 정책 결정자가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때? 지식을 제공하는 걸 정보라고 하는 거야. 이해했죠? 이것도 뭐 한 1000번은 얘기할까? 1000번은.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겹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때? 활동 및 조직은 어때?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다. 이거 말고 뭐가 있어? 비밀공작과 방첩이 있잖아. 얘는 어때? 첩보 수집과 분석은 지식을 생산하는 거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어? 비밀공작과 방첩은 요것과는 약간 성질을 달리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된 거야. 그러면 됐어. 그러면 이미 다 배웠다. 그쵸? 자, 그러면 국가정보의 범위와 유형이다. 그쵸? 그럼 해봐. 잘 안 지웠어 지금. 자, 국가정보의 사용자 수준, 대상 지역, 요소, 분석의 형태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 이해했죠? 자, 그러면 사용자 수준에 따른 구분이다. 그렇죠? 자, 우선 국가정보는 사용자 수준에 따라서 국가정보와 부문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이것도 약간 또 느낌이 이상하다. 그치? 야, 부문정보는 국가정보 아니라며. 이해했죠? 야, 국가정보는 어때? 최고 정책 결정자 수준에서 하는 거라며. 이해했어?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쓰는 사람도 있냐 하면 그냥 부문정보까지 다 뭐에 포함된다? 국가정보에 포함된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부문정보라고 쓰지만 이거를 어때?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쓰냐 하면 어때? 국가 부문정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 그렇지? 교수님 중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왔다 갔다 해? 라고 하지 말고 원래 어때? 의미는 한 가지만 갖는 게 없어. 이해했지? 봐봐. 여러분 생각해보면 영어사전 찾아보면 그치? 해부는 뜻이 막 수백 개 있잖아. 그러니까 국가정보라는 의미도 어때? 그때 사용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어쨌든 어때? 여기서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국가정보를 어떻게 나눈다? 지금 국가정보와 부문정보로 나누는 건 분명하잖아. 이해했죠? 자,
그래서 국가정보는 사용자 수준에 따라서 어때? 국가정보와 뭘로? 부문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요거 받아들여, 이거는. 자, 그러한 정보를 생산하는 조직을 어때? 국가정보기관과 부문정보기관으로 통칭한다라는 거잖아. 이해했지? 해봐. BFV 뭐야? 부문이야, 국가야? 그렇지. BFV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얘는 BFV는 뭐야, 얘는? 헌법수호청이라고 해서 독일의 국내란 말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때? 얘는 부문이구나, 라는 거지. 이해했죠? 자, 어쨌든, 이제 외우게 돼 있어. 그래서 2번, 자, 보면, 국가정보란 외교, 국방, 경제 등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필요하거나 국내외로부터 국가의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 야, 그쵸? 자, 별거 없어. 그쵸? 외교, 국방, 경제 등 국가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에 필요하거나 국내외로부터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는 데 요구되는 정보가 국가정보. 높은 수준,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쵸? 또한 국가정보는 어때? 국가의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로서 어느 특정 부처의 권한이나 필요를 넘어선 높은 수준의 종합적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국가정보야. 그쵸? 자, 이에 반해서 부문정보는 통일이면 통일. 그치? 그게 아니라 통일, 외교, 국방, 경제, 환경 등 어느 특정 부처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생산되는 정보를 의미한다. 이해했지? 자, 이거는 뭐 이해하고 말 것도 없잖아. 그쵸? 그러면 미국의 경우 국가정보기관으로 뭐가 있어? CIA. 이거 하나 외웠잖아. 그치? CIA. 그 다음에 어때? NSA와 NRO가 있다. 자, 우리 나올 때마다 하면 돼. 얘는 그 느낌에 잘 봐. 뭐 보고 국가정보기관인지 알겠어요? 국가라는 말이 있잖아. 이게 내셔널이라는 뜻이 국가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어때? 시큐리티 에이전시라고 해서 국가안보국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N자 들어가면 뭐야? 국가라는 뜻이잖아. 이해했지? 이게 사실 여기 2개밖에 안 나왔지만 3개밖에 없어. 3개. N자 들어가는 건. 그치? 그래서 어때? 국가지형정보국이라고 하거든, 얘는? 그거 어때? NSA, NRO, NGA. 이걸 이제 뭐라고 한다? N자 들어가면 어때? 국가정보기관이다. 이해했지? 별거 없어. 자, 근데 뭐가 있어? CIA. 그치? 그게 이제 국가정보기관. 그치? 자, 그래서 여기 어때요? CIA, NSA, NRO 등을 들 수 있고. 근데 앞으로 100번 나와. 벌써 페이지 2장인데 벌써 2번 나오면 어때요? 이게 1200페이지면 몇 번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거의 한 100번 나와, 100번. 그러니까, 선생님 지금 이거 잘 어렵고 너무 복잡해. 복잡하지 않아. 그냥 나중에 가면 어때? 지겨워. 그만해. 그렇게 할 거야.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CIA, NSA, NRO 등을 들 수 있고, 다시 FBI는 뭐라고 그랬어? FBI는, 그쵸? FBI는 부문정보기관이잖아. 그치? DIA,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정보기관. 이런 건 여러분이 더 잘 알아야지. 그치? 우리나라의 국방정보본부 같은 게 뭐예요? DIA. 이제 국방정보국이라 그래. 그 다음에 어때? 우리가 이제 육해 공군 해병대는 어때? 각각 정보기관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어때? 그렇진 않고 그냥 육군에 속해 있는 정보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해했죠? 자, 우리나라에는 어때? 정보기관으로 뭐가 있다? 이제 뒤에 가서 나오는데, 777 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요것만 있는 거야. 그쵸? 자, 어쨌든 이것도 뭐 다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INR이라고 해서 국무부의 정보조사국. 자, 이게 뭐예요? 얘는, 그렇지. 이건 부문정보기관. 자, 아까 봐봐요, 여러분. 영국의 SIS가 뭐라고 그랬지? MI6. 이해했죠? SIS 별표해. 프랑스의 어때? DGSE. 독일의 BND. 그쵸? 그 다음에 어때? 러시아의 SVR과 FSB. 이스라엘의 모사드. 중국의 국가안전부 등은 어때? 국가정보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라고 돼 있잖아. 뭐 빠졌지? 진짜 신베트 빠졌다. 그치. 뛰어나. 그거를 어때? 말할지는 몰랐다. 이해했죠? 신베트도 어때요? 국가정보기관이야.
그쵸? 자, 다시. SVR이 뭐야? 해외야, 국내야? 그것만. 해외. FSB가 뭐예요? 국내. 아, 벌써, 그치. 두 번 하니까 이제 조금 알려고 하잖아. 그치? 모사드 해외, 국내. 해외. 아, 그치. 그 정도 하면 된다. 그쵸? 그 정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셔먼 켄트는 어때? 사용자 수준이라고 하지 않고 어때? 사용 수준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이야. 사용 수준이나 사용자 수준이나 같은 말.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사용자 수준에서 어때요? 정책 결정자는 뭐예요? 그 장기 정보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장기 정보, 국가 전체적 수준에 필요한 정보다. 그럼 중기 정보는 어때? 개별 행정부처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를 그치 여기서부터 부문 정보라고 할 수 있네. 그렇죠? 단기 정보도 있는데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어때? 담당 공무원 수준에서 필요한 정보가 이제 셔먼 켄트가 사용 수준이라고 그랬어. 근데 이걸 뭐 구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막 구별하지 않는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때? 사용자 수준 하면 어때? 국가 정보와 부문 정보. 이해했죠? 국가 정보와 부문 정보. 자, 그래서 조금만 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